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보기를 보게 될 거거든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얼씨 구조연입니다. 여러분, 토익 독학로 문법 정복 프로젝트 벌써 5강이에요. 명사와 대명사를 묶어서 갈 건데, 여러분, 이 명사라는 단어는 왜 중요하냐면 활용도가 많아요. 주어 자리에 뭐 들어가요? 명사, 목적어 명사, 보어 명사, 그리고 뭐 전치사 뒷자리 명사가 쓰이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매회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명사까지 오늘 갈 건데, 자, 요 두 가지 솔직히 오늘 단어는 조금 암기도 필요해요. 단어 같은 거 이해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라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명사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noun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가 n이라고 주로 줄여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n이라고 쓰면 명사 표시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명사라는 건 결국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또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품사다. 그런데 이런 한국말로 여러분 인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거 밑에 형태로 익히는 게 먼저 중요해요. 명사들은 주로 어떻게 끝난다?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미가 끝나면 주로 명사라는 거 체크하시고, 물론 100%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ment로 끝나는데 동사인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뭐 implement라는 동사 우리가 했었던 거죠. 실행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끝나면 주로 명사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해 주시고 예외는 나올 때마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명사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쓰이는지 좀 볼 건데, 자, 요런 위치에 쓰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맞아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일 겁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명사 들어갑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택하는 그 스킬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자, 뒤에 보니까 will hand라는 동사가 있어요. hand out the menus, 메뉴를 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어 자리, 이 주어 자리잖아요. 동사 앞은 주어인데 주어 자리에 무슨 품사 들어간다? 명사. 근데 serve는 동사죠? 당연히 servers.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 주시고 찍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도 볼게요. 우리 read라는 동사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뭐를? 목적어 자리네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명사. 여러분 ed 형태는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사, 형용사도 되고, 또 동사로 과거 동사도 했었죠. 시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1강부터 4강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듣고 오세요. 그러면 contract, 그렇죠? 명사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계약서라는 명사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is라는 비동사가 있네요. 비동사 뒷자리 무슨 자리? 그렇죠? 주격 보어 자리가 되겠죠. 주격 보어 자리에 무슨 품사 들어갈 수 있다? 명사. 물론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빈칸에는 형용사는 없죠. 그러면 supervise, 관리하다, 감독하다라는 뜻인데 당연히 동사 못 들어가고 supervisor, 그렇죠? 관리자, 감독 또는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관리자입니다. 어떤 회사의 콜센터의 상사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뭐가 쓰일 수 있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당연히 너무 쉬운 문제들이잖아요. 쉬운 걸 빠르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토익에서 포인트예요. 쉽다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연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맞아요, 전치사 뒷자리에 우리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죠,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보면 괄호치는 역할을 할 건데, 지금 앞에 보니까 for이라는 전치사 있죠. 그 뒷자리 the company 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전치사 뒷자리 명사가 들어가는데, 선생님 이 to도 전치사인가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있죠. to 뒤에 명사를 쓰는 전치사도 to도 있지만 어떤 to를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투부정사 to도 있었죠. 그러면 뒤에 sponsor이라는 뭐가 나와 있죠? sponsor, 후원하다. 여긴 동사로 쓰인 거겠죠. 그러면 전치사가 아니라 이 to는 투부정사의 to예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 앞에 보니까 이 for 플러스 명사, 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근데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해볼까요? 투부정사 앞에 만약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한다? 있는 이다.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처럼 해석하기로 했죠. 요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투부정사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투부정사 앞쪽에 뭐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for 플러스 명사를 쓰면 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후원할 어떤 이 자선단체를 선택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전치사 뒷자리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가 있는데, 자, 요거 좀 중요해요.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거 뒤에 명사가 들어갈 텐데, 소유격 뒷자리 명사, 그러면 소유격이 뭐냐면,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걸 소유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의, 우리의, 너의, 맞아요. 이런 것들을 소유격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소유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좀 이따 대명사 단원할 때 잠깐 볼 건데 일단 소유격을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명사에는요. apostrophe s라는 걸 붙입니다. 선생님 apostrophe 이게 뭔가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따옴표 찍고 s 붙이면 그 명사의 뜻이 어떻게 바뀐다? 뭐뭐의라는 뜻이 바뀐다. 그렇죠. 소유격의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막 기억하시고요.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럼 스티브라는 일반적인 명사에 apostrophe s 붙여놨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 무조건 있어야 돼요. 소유격 뒷자리는 무조건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의 직원들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근데 대명사의 소유격인 형태들도 있어요. 여러분 좀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이거 일단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my, 나의, your, 너의, our, 우리의, his, 그의, her, 그녀의, its, 이것의, 그리고 their, 그들의. 역시나 소유격 뒷자리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his employees, 무슨 뜻? 그의 직원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매니저가 약속해줬다는 거죠? 그의 직원들, 어떤 pay raise, 어떤 임금 인상에 대한 약속을 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소유격 뒷자리도 명사가 들어가는구나. 자, 네 번째. 우리 관사라는 개념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관사 뒤에는 명사를 씁니다. 근데 관사가 뭐죠? 맞아요. 어나 언 또는 더라는 걸 관사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이 관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관사를 조금은 어려워하고 잘 못 쓰기도 하는데 자, 관사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토익에서 요 정도만 알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정리하는 이 관사의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나 언은요. 어떨 때 쓰냐면요. 명사에 붙죠. 근데 어나 언이 붙으면 그 명사가 몇 개가 돼버린다? 한 개가 돼버립니다. 어떤 명사에 한 개를 지칭하고 싶을 땐 어나 언을 붙이는구나. 그러는 동시라고 했어요. 뭐를 묘사해준다? 일반적인 것을 매사해줄 때 어나 언을 붙입니다. 그러면 밑에 a manager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a manager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매니저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뭔가 특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라는 관사를 우리는 정관사라고 부르는데 정관사라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는요. 어떨 때 쓰냐면요. 이미 알고 있는 그렇죠.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 씁니다. 그러면 특정한 거. 여러분 the manager 하면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그 매니저를 지칭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박스표와 개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랑 차이가 있죠. 어나 언을 붙이면 개수 한 개를 묘사하지만 더는 개수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수 형태랑도 같이 쓸 수 있어요. 명사를 복수 형태로 쓰면 어떻게 돼요? s가 붙겠죠. 그렇죠? the managers 하면 뭐예요? 너도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그 매니저들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the managers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그럼 어를 붙이면 한 개를 지칭하면서 일반적인 것을 묘사하고요. 그리고 더를 붙이게 되면 특정한 거면서 그러면서 개수랑은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좀 이따 배울 개념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명사의 종류, 가산, 불가산할 때 요 개념이 필요할 겁니다. 요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 좀 이따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매니저, 그냥 일반적인 매니저 한 명이죠. The manager, 특정 그 매니저 한 명이에요. 그런데 the managers, s가 붙으면 특정 그 매니저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관사 뒤에 어쨌든 명사가 올 수 있고 관사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배워봤어요. 됐나요? 그런데 그 다음 장 우리 형용사 뒤쪽에도 명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형용사 뒤쪽에 명사가 나올까요? 형용사의 쓰임은요. 우리 나중에도 형용사 배울 건데 일단 뭐를 수식한다? 맞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 뒤에 명사를 쓰는데 여기서 별표가 되는 핵심 포인트를 갈게요. 여러분 아까 관사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명사. 근데
관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 명사를 형용사가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사를 포함하는 명사, 예를 들어서 a designer, 일반적인 디자이너 한 명이죠. 그럼 스티브는 디자이너를 고용했는데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고용했다라고 쓰고 싶어요. 오, 그럼 창의적인, creative라는 여러분 형용사를 꾸며줄 건데 얘를 어디에 집어넣냐면 무조건 이 순서를 지킵니다. 어떤 순서?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킬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관사, 형용사, 명사 또는 그 관사 대신 소유격이 들어가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쓴다? A creative designer 이렇게 쓰게 되겠죠.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는 이 creative 자리에 빈칸 뚫어놓거나 아니면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명사 자리에 빈칸을 뚫어놓을 겁니다. 그럴 때 순서를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순서대로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스티브는 고용했다. 어떤 디자이너를?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고용했다. A creative designer. 기억할게요. 관사, 형용사, 명사. 오늘 요것만이라도 가져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명사의 위치를 좀 배워봤으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명사의 종류로 가볼 거예요. 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명사를 두 가지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눠서 쓰는데 여러분 근데 가산명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셀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부르고요. 불가산명사는 우리가 한자어지만 어쨌든 아니 부자를 쓰겠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과 달리 영어는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로 명사를 나눠서 쓰죠. 그래서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게 될 건데 우리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 즉 가산명사의 특징부터 볼게요. 여러분 영어에서 가산명사는요. 말 그대로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 countable noun이라고 해서 우리 주로 사전에서 C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단어 옆에 C라고 적혀져 있으면 그게 가산명사 표시입니다. countable noun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러면 우리 셀 수 있는 명사의 가산명사의 특징은요. 무조건 뭘 표시한다? 단수 복수를 무조건 표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슨 명사?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로 나뉩니다. 즉 가산명사는 두 가지로 나눠서 단수와 복수로 나뉜다. 그런데 단수명사를 표시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 한 권이 그려져 있는 사진을 영어로 표현하라고 하면요.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book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원어민들한테 이걸 실험해 봤거든요. 원어민들한테 사진 한 장 보여주고 여기 책이 그려져 있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라고 했을 때 원어민들은 절대로 book 이러는 원어민이 없습니다. book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책은 셀 수 있는 명사거든요. 영어는 셀 수 있는 명사 안에서 무조건 뭐를 표시해야 된다? 그렇죠. 단수와 복수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그냥 book 이렇게 쓰면 이게 한 권인지 여러 권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한 권 사진을 보고 원어민들은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A book이라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그럼 뭐예요? 어를 붙임으로써 그렇죠. 우리 한계를 지칭해 줄 수 있다 그랬죠? A book, 일반적인 책 한 권, 단수명사로 볼 겁니다. 근데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자, 구자연 선생님이 맨날 들고 다니는 그 책 되게 무거워 보인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그 책이네요. The book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The book, 특정 책 한 권을 지칭할 겁니다. 아, 그러면 단수명사를 쓸 때는 뭐가 붙는다? 어나 더를 붙여서 쓰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복수명사도 있을 거예요. 복수라는 건 뭐죠? 정확하게 두 개 이상을 지칭합니다. 두 개 이상을 지칭하는 거 맞아요. S를 붙일 겁니다. 그럼 books 하면 뭐예요? 일반적인 책 여러 권이 되겠죠?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books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 어는 한 개고 S는 두 개 이상인데 절대로 함께 쓸 수가 없겠죠. 그냥 books 일반적인 책 여러 권이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The books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아까 더는 배웠죠? 더는 뭐다? 개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the books 특정 책 여러 권이면 충분히 the books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books는 일반적인 책 여러 권, the books는 특정 책 여러 권이 되겠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안에서 씁니다. 그런데 둘둘로 나눠서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로 쓰겠죠. 어가 붙거나 더가 붙거나 또는 s가 붙거나 더 s가 붙거나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가산명사들이 있겠죠? 빈출 가산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여러분 우리 discount 할인이거든요. 근데 할인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왠진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죠? 왜? 우리가 하나의 할인, 두 개의 할인 이러지 않으니까 왠지 없을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좀 웃겨요. 우리나라 말은 개수를 구분하지 않는데 셀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느끼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할인은 셀 수 있어요. 이거 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인은 셀 수 있어서 어가 붙어서 쓰여야 됩니다. 또는 환불 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refund라고 쓰셔야 되고요. 가격 셀 수 있습니다. a price. 여러분 그리고 증가 감소 increase, decrease 셀 수 있습니다. unincrease라고 쓰셔야 되고요. 또는 approach 접근법 또는 방법이란 뜻인데 셀 수 있어요. on을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또 칭찬이란 말 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가 붙건 s가 붙건 더가 붙건 더 s가 붙건 무조건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로 쓰는 거.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해드린 것들은 빈출 가산명사이기도 하지만 한국어로 좀 혼동하기 쉬운 가산명사를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것부터 익혀두세요. 정말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선생님 그냥 단어 뜻만 외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얘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밑에 가져왔어요. 볼까요? 자, 빈칸에 그냥 approach냐, approaches냐 선택 문제가 나왔는데 앞에 discussed라는 동사 나와 있죠. 근데 뒤를 보니까 우리 전치사 to가 끊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온전히 무슨 자리? 그렇죠.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무슨 품사? 명사 들어가는 거 아까 배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approach 접근법 또는 방법이라는 이 명사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이거 못 풉니다. 여러분 셀 수 있는 명사라면 s라도 붙여서 써야 돼요. 왜?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냥 혼자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말 해석으로 풀기는 힘들어요. 근데 방금 배웠죠? 접근법, 방법은 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복수를 무조건 구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쓴다? 적어도 s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혼자서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를 보기를 교묘하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회가 논의했다. 어떤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요. 불가산 명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불가산 명사라는 건 말 그대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다라고 해서 영어로 uncountable nou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사전에 U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불가산 명사 표시입니다. 그러면 뭐가 불가능하다? 단수 복수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단수 복수가 불가능하다는 건 단수를 지칭해 줄 수 있는 한계, 관사 어나 언 같은 게 붙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붙어요. 또 두 개 이상을 지칭해주는 복수를 나타내는 s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 information, 정보라는 명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조건 어떻게 써야 돼요? 어나 on, s 안 붙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쓸 수 있어요. 그럼 가산명사와 차이가 있네요. 가산명사는 혼자 못 써요. book 이런 영어는 없습니다. a book이라고 쓰지 않는 한. 그런데 불가산명사 information은 그냥 혼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붙을 수 있죠? 더는 붙을 수 있죠. 왜? 더는 아까 배웠죠? 개수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더는 붙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information 또는 the information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 게 불가산 명사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떤 불가산 명사라도 그냥 쓰거나 더를 붙여서 쓰시면 돼요. 그럼 불가산 명사 형태 두 가지를 배워봤고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가산 명사 네 가지 형태 어가 붙거나 더가 붙거나
s가 붙거나 더 s가 붙어요. 불가산명사 두 가지 형태, 그냥 혼자 덩그러니 쓰거나 아니면 그렇죠, 더를 붙여서 쓸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빈출하는 불가산명사를 좀 볼 건데 한 장 넘어가서 방금 했던 뭐가 나와 있죠? information, 정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해커스 토익 유튜브 사이트에서 토익에 관련된 몇 개의 정보를 좀 얻어왔어요. 몇 개의 정보? 그럼 정보는 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한국적이에요. 여러분, 한국말을 가지고 영어를 끼워 맞추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어떤 언어를 배워도 똑같아요. 한국말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information은 영어에서 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information 정보 셀 수 없구나. 그리고 또 approval, 되게 중요한 명사죠. AL로 끝나는데 명사예요. 승인이라는 명사인데 셀 수 없어요. 어나 언 못 붙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접근, access 셀 수 없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access는 별표예요. 왜 별표일까요? 아까 접근 또는 접근법이라는 명사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approach라는 우리 명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access, approach 선택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영어에서는 비슷한 뜻이죠. 접근 또는 접근 방법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웃긴 건 approach는 셀 수 있어요. 얘는 가산명사입니다. 그런데 access, 접근이라는 이 명사는 뭐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뜻으로는 비슷하지만 셀 수 있고 없고로 좀 나뉜다는 거, 그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equipment, 장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셀 수 없습니다. 또 merchandise, 상품,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자, 빈칸 앞을 보니까 needs라는 동사가 있어요. 타동사인데 당연히 뒤에 목적어 자리 명사를 쓸 거고 전사 from으로 끊어져 있죠. 그러면 approval, 승인, 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s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냥 덩그러니 approval,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빈출 가산명사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 조금 명사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걸 좀 구분해 볼 건데 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사람 명사냐 또는 사물 명사냐 선택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빈칸부터 볼까요? visit 또는 visitor 이렇게 선택 문제가 되거든요. 선생님, visit은 동사 아닌가요? 맞아요. 방문하다라는 동사도 되는데 이 자체가 뭐도 된다? 맞아요. 방문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visit 자체가 방문이란 명사구나. 그런데 visitor, 당연히 얘도 명사죠. visitor 뜻이 뭐죠? 방문객이라는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보기해 준다는 건 이 자리가 명사 자리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명사를 다 주고서 뭘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죠. 문맥에서 방문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아니면 방문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를 구분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람 명사냐 또는 사물 추상 명사냐를 구분하는 문제는 뭐를 하셔야 된다? 맞아요. 해석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해볼까요? 헌트 씨는요, 구경시켜줬대요. 이 시설물 주변을 구경시켜줬습니다. 누구를 구경시킨 거예요? 그렇죠? 방문을 구경시킨 게 아니겠죠. 방문객들에게 시설물 주변을 보여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visitor,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냐 사물 명사냐, 이 선택은 뭘 한다? 해석을 하셔서 문맥을 구분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명사인 거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좀만 더 가볼까요? 갑시다. 우리 performer, 연주자입니다. 또는 공연하는 사람. 근데 performance, 무슨 뜻이죠? 연주 또는 다른 분야에서 쓸 때는 실적, 성과 또는 수행 능력,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면 performer 그리고 performance가 나왔는데, 자, 가장 최고의 뭐인지를 찾는 거죠. 그러면 직원, 뭘 가지고 있는? 올해 최고의 뭘 가지고 있는 직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연주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최고의 업무 성과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보너스를 받게 될 거다라는 문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성과, 수행 능력, 이런 뜻의 performance라는 명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instructor, 강사죠. 저 같은 강사. 그리고 instruction, 우리 TION으로 끝나도 명사인데 지시 또는 지시사항이라는 명사죠. 당연히 선택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가볼까요? 그러면 gave라는 동사가 있죠.
주었어요. 뭐 누구에게? participant 참가자들에게 땡땡땡을 줬대요. 워크숍에 대한 뭘 줬다? 지시사항들을 줬겠죠. 그럼 뭐예요? After introducing herself 그녀 스스로를 소개한 후에 the facilitator 그 주최자죠. 그 주최자가 참가자들에게 지시사항 워크숍에 대한 지시사항들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사람 명사냐 사물 추상 명사냐의 선택은 무조건 뭘 한다? 해석을 해서 맞춰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명사 파트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번에는요. 대명사를 갈 거예요. 근데 대명사의 대자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맞아요. 대신 쓰이다란 대자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대명사가 굉장히 발달을 했거든요. 이유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영어에서는요, 중복을 극도로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스티브가 아침에 일어났다. 제 영어 이름 스티브예요. 스티브는 아침에 일어났다. 스티브는 출근을 했다. 스티브는 강의를 했다. 스티브는 영상을 찍었다. 지금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죠?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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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이렇게 영어는 쓰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아침에 스티브가 일어났다라고 한번 얘기해주면 뒤에서는 뭐라고 지칭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렇죠. he라는 대명사로 우리가 지칭을 해주겠죠. 맞아요. he, 그는 뭐를 했고 그는 퇴근을 했고 그는 운동을 했다. 이렇게 뒤에서 지칭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어는 중복을 극도로 싫어하다 보니까 대명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그 대명사의 종류를 우리는 오늘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시험 문제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인칭 대명사. 우리 일단 인칭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인칭. 1인칭이 뭘까요? 나. 2인칭이 뭐죠? 너. 3인칭이 뭔가요? 이 3인칭을 했을 때 우리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그녀가 3인칭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3인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3인칭의 그냥 종류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럼 3인칭 정확한 정의 갈게요. 3인칭은요. 나와 너를 뺀 나머지 모두를 다 3인칭이라고 합니다. 나와 너를 뺀 나머지 모두를 다 3인칭.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그녀 당연히 3인칭이죠? 스티브 몇 인칭이에요? 3인칭. 여러분 우리 연필 몇 인칭이에요? 3인칭. 넥타이 몇 인칭이에요? 3인칭. 하나 더. 행복 이 명사 몇 인칭이죠? 당연히 3인칭이죠. 그렇죠? 3인칭인 것들 나와 너를 뺀 나머지 모두를 다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칭별로 뭐가 나뉘냐면 단수복수, 단수복수, 단수복수가 나뉘어서 쓰일 겁니다. 그리고 3인칭일 땐 사람과 사물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사람일 때는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쓰는 게 영어라는 대명사의 특징이에요. 이건 왜가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어는 남성격 대명사와 여성격 대명사가 나뉘는구나. 요거는 받아들여 주시고요. 하나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표는 여러분들 뭐 되셔야 돼요? 암기가 좀 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형태를 보고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사실 배웠던 건데 I, my, me, mine 뭐 이렇게 여러분 막 음을 넣어서 외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주격의 형태, 목적격의 형태 요거 좀 이따 보긴 할 건데 주격은 I, we, you, he, she, it, they를 쓰는구나. 또 목적격은 me, us, you, him, her, it, them을 쓰는구나. 형태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암기할 때 팁 하나 드릴까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냥 5번, 6번, 7번 회독을 하세요. 이렇게 쓰이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고 또 읽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럼 무작정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린다는 거. 근데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또는 self나 selves로 끝나는 대명사 자세하게 뒤에서 배울 건데 그 전에 형태가 같은 거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에 박스표 우리 목적격과 소유격이 있죠. 그런데 우리 여성의 목적격, 소유격의 형태가 어떻죠? her 똑같아요. her. 여러분 그러면 her만 보고 이게 목적격으로 쓴 건지 소유격으로 쓴 건지 구분하지 못해요.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똑같은 거 있네요. 뭐가 있어요? his, his가 있죠. his가
사람 명사이면서 남성을 나타낼 때 소유격일 때도 his를 쓰지만 소유대명사일 때도 his를 쓸 거예요. 소유대명사가 뭔진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형태가 똑같은 두 개씩만 조금만 묶어두시고 유의를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거는 특히 주의를 해서 보시고 지금부터 주격이 뭐인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주격. 말 그대로 무슨 자리에 쓰인다? 주어 자리에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칭대명사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또는 두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쓸 겁니다. opened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동사가 있으면 앞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당연히 주어 자리가 되겠죠. 주어 자리에 당연히 무슨 격? 주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주격이 she예요? her예요? 당연히 she죠. 선생님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Part 5 앞부분 문제에 주로 이렇게 나올 텐데 맞아요. 주어 자리인 거 파악하고 주격의 형태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헐은 방금 했죠. 목적격 또는 소유격으로 쓰이죠. 두 번째, 목적격은요.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데 자 이게 핵심입니다. 당연히 동사 뒤에도 목적어 자리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즉 전치사 뒷자리도 우리 무슨 격을 쓴다? 목적격. 왜?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도 우리는 뭐로 보니까? 목적어처럼 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showed라는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나에게 거실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는 목적어 써야 되잖아요. 근데 I는 뭐예요? 주격이죠.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보기에 있을 거예요. 절대 저런 보기 찍으시면 안 되고요. me라는 목적격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또 하나 더 전치사 of 뒤에 뭐가 나온다? we 주격 못 나와요. 우리 그러면 in front of us라고 써서 우리 앞쪽에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전치사 뒷자리도 무슨 자리다? 목적격 자리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치사 뒷자리도 목적격을 쓰는구나.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요 소유격으로 갈 건데 자 소유격에는 별표부터 치고 갈게요. 왜냐면 사실 소유격이 정답으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전공법을 좋아해요. 맞서 싸우는 걸 좋아해요. 정정당당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소유격이 자주 정답으로 나오니까 보기에 소유격이 있으면 무조건 그거 찍어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반드시 문장 문맥을 파악하셔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소유격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면 소유격이 어떻게 쓰인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유 설명드릴게요. 저 보세요. 나의 NG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나의라고만 제가 했죠. 그런데 뭔가 뒤에 비어있는 느낌 드세요? 나의 뭔지가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의 연필, 나의 넥타이, 나의 셔츠. 그렇죠. 소유격은 무조건 뒤에 명사가 있어야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룹니다. 이 공백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유격 her 쓰고 있죠? 왜?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그녀의 resignation, 그게 뭐예요? 사임이란 뜻이죠. 그럼 그녀의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직원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사임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의라는 뜻으로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특히나 her은 목적격도 되지만 소유격도 돼서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유대명사인데 소유격, 소유대명사 선생님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문법을 배우고 있는데 용어 때문에 헷갈린다? 그럼 용어를 과감하게 버리세요. 우리는 그 단어의 쓰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소유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주로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뭐뭐의 것이 뭘까요? 내 거, 네 거, 우리 거, 그들 거, 그녀의 것, 그 사람의 것. 그렇죠? 이렇게 누구누구 거라고 쓰이는 건데 근데 얘는 큰 특징이 있어요. 소유대명사는요. 밑에 만들어지는 원리 볼게요. 문장 보겠습니다. My business trip will be to Korea. 내 출장은 한국으로 가게 될 거야. 근데 네 출장은 잉글랜드로 가게 될 거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의 출장, 너의 출장. 질문, 너의 출장이죠. 그러면 출장이 또 중복이 되네요. 근데 영어는 중복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그럼 대명사로 바꿀 건데 너의 출장, your business trip을 그럼 뭐로 바꿀까요? 너의 출장이 결국 뭐예요? 네 거죠. 그렇죠. 네 거를 지칭해 주는 거. 대명사. 소유대명사 yours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소유대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뭐와 뭐를 함께 축약해 놓은 걸까요?
그렇죠. 소유격과 명사를 하나로 축약해 놓은 걸 우린 소유대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앞에 my business trip과 대칭이 돼서 요걸 지칭해서 너의 business trip을 하나로 축약해서 yours로 쓰게 될 거라는 거. 한 문장 더 볼까요? 갑시다. Because Miss Moore, 무어 씨가 제출했대요. 그녀의 assignment, 그녀의 과제를 일찍 제출했기 때문에 그녀가 도와줬대요. 누구를? 그렇죠? Mr. Brown 씨가 그의 어떤 과제를 끝내는 것을 도와줬다. 질문. Mr. Brown 씨의 과제죠. 그런데 그녀의 과제, 또 그 사람의 과제가 중복되죠. 영어는 중복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극도록 싫어합니다. 그럼 대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브라운 씨의 과제니까 소유격과 명사를 하나로 축약한 걸 뭐로 바꾼다? 소유대명사 his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선생님 his는 소유격 아닌가요? 아까 했죠. his는 소유격도 되지만 소유대명사도 된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럼 소유대명사는 결국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주로 쓰일 겁니다. finish의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죠. 또 will be의 동사 자리에 쓰여 있죠. 명사 자리에 단독적으로 혼자 들어갈 거예요. 소유격은 혼자 못 쓰죠.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소유격과 명사를 또 하나로 축약한 게 소유대명사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인칭 대명사에서 마지막인데 self나 selves로 끝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 대명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제귀 대명사라고도 부르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핵심은 이거예요. self로 끝나는 거 또는 selves로 끝나는 거 하나 포인트 알려드리면 우리 self는 단수고요. selves는 복수 형태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제귀 대명사가 쓰이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제귀 대명사를 어떨 때 쓰는지 세 가지로 정리할 건데 첫 번째 정리부터 볼게요. 맞아요. 목적어 자리에 씁니다. 목적어 자리에 넣는다고요, 선생님? 네,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넣는데 왜 넣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self나 selves로 끝나는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 무조건 누구를 지칭해준다? 주어를 지칭해줄 겁니다. 즉, 주어와 목적어를 같은 대상으로 쓰고 싶을 때 우리는 목적어 자리에 뭘 붙인다? self나 selves를 붙여서 대명사로 쓸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볼까요? Susan, consider. 고려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녀를, 잠깐만, herself, 그녀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herself가 가리키는 게 누구다? 맞아요. 주어 수잔이 되겠죠. 그러면 수잔은 자기 자신 그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다? 최고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즉, 마케팅 그 직책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self로 끝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주어와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 쓸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씬. 두 번째,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식어 역할을 할 때 쓸 겁니다. 근데 누구를 강조해주냐?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해줄 겁니다. 근데 수식어는 꼭 있을 필요는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 self나 selves가 수식어, 부사처럼 쓰이게 될 거고요. 그럴 때 해석이 좀 중요해요. 어떤 뜻? 직접, 스스로라는 뜻으로 쓰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을 한번 볼게요. CEO 주어네요. gave 동사고요. presentation 목적어. 그러면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그 buyers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는 건데 자, CEO가 어떻게 강조해주고 있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갑자기 없어도 되는 덩어리처럼 쓰고 있어요. 누구를 강조해준다? 그렇죠. 주어를 강조해주죠. 직접 스스로 발표했어. CEO가 직접 나와서 발표했어. 이렇게 주어를 강조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문장 맨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뒤에 없어도 되는 부사 자리에 쓰여서 맨 뒤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이렇게 수식하면서 강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CEO가 직접 바이어들 앞에서 발표했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고 완벽한 문장에 뒤쪽에 빈칸 뻥 뚫어놓고 우리 self로 또는 selves로 끝나는 대명사를 넣는 시험 문제가 꽤 나왔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여러분 이 self나 selves로 끝나는 제기대명사들을 전치사와 함께 쓰기도 합니다. 특히 전치사 전치사 by랑 쓰기도 하고요. 또 for이랑 쓰기도 합니다. 자, 전치사 by 또는 for이랑 써서 어떤 관용적인 수거적인 표현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by himself 어떻게 해석한다? 혼자서 혼자 힘으로 해석해 볼까요? 영씨는요 has to train the new employees 신입사원들을 교육시켜야 한대요.
혼자서 교육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 사람이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by oneself라고 해서 oneself 자리에 여러분 그 지칭해주는 대명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의어가 있습니다. 자, on one's own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요 once 자리는 뭐예요? 소유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써도 돼요? on his own이라고 쓰셔도 동의어가 됩니다. 무슨 뜻? 혼자서, 혼자 힘으로란 뜻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for 써도 우리 혼자 힘으로란 뜻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전치사 by나 for 같은 애들이랑 이런 제기대명사랑 같이 묶여서 수거적인 표현을 만든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인칭대명사가 좀 끝나가는데 여러분 인칭대명사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자, 그 문제들은 맞춰줘야 되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꼭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 표는 머릿속으로 암기가 돼 있으시고 특히 소유격, 소유대명사, 이런 제기대명사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대명사입니다. 대시랑 those라는 대명사를 배울 건데 자, 우리 대시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that, 저것. 단수를 지칭할 때 쓰죠. 멀리 있는 거. 또 those는 뭐예요? 멀리에 있는 여러 개를 지칭할 때 쓰죠. those, 저것들이란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가리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지시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that, those를 토익 시험에서 낸다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표. 비교 대상을 일치할 때 씁니다. 비교 대상의 일치가 뭘까요? 영어는요. 무조건 비교해주는 대상을 일치시켜줘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앞에 있는 명사를 반드시 지칭할 때 쓴다라는 건데 자, 밑에 예문을 볼게요. The reputation of the London office. 런던 사무실의 평판은 is far better than.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비교급도 배울 건데 far better than. 오, 비교급이죠. than은 뭐뭐보다란 뜻이고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뭐가? 런던 지사의 평판이 훨씬 더 좋대요. 그런데 뭐보다? 뒤에를 보니까 any other branch in Europe. 유럽에 있는 다른 어떤 지사들의 평판보다 더 좋겠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런던 지사의 평판과 다른 유럽 지역에서의 평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비교 대상을 일치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중복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중복돼요? reputation 계속 중복되죠? 그럼 영어는 이렇게 중복되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reputation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꿔서 쓴다? 대명사로 바꿔서 쓸 거예요. 그럴 때 비교 대상 일치, 앞명사를 지칭해 줄 때 어떤 걸 쓴다? 대시나 those를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칭해 주는 명사가 뭐예요? The reputation 앞에 있는 것, 저기 멀리에 있는 단수를 지칭해 주고 있죠. 저기 멀리에 있는 단수를 지칭할 때 우린 뭘 쓴다? 그렇죠. 대시라는 대명사로 지칭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명사를 지칭할 땐 대시라는 대명사로 지칭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근데 this도 단수 지칭하지 않나요? 이것. 맞아요. 그런데 절대로요. 같은 한 문장 속에서 앞명사를 지칭할 때는 절대로 this를 쓰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적어도 한 단어 이상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지칭할 땐 뭘 쓰죠? that을 쓰기 때문에 같은 문장 속에서 앞명사에 나온 걸 뒤에서 지칭할 땐 this나 또는 these를 쓰지 않아요. this나 these를 쓰는 건 좀 이따 뒤에서 볼 겁니다. 돼서요. 그럼 어쨌든 한 문장 속에서 비교 대상 일치 누구 가지고 간다? that, those. 근데 단수니까 여기선 that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한국어 해석. 런던 지사의 평판은 다른 유럽 지역에서의 지사들의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수명사 지칭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갑시다. 예문 볼게요. 자, 우리 경제학자들이 주장한대요. 한국의 투자 전략, investment strategies, 투자 전략이 are similar to, 우리 be similar to 하면 요 to는 전치사 to입니다. 뭐뭐와 비슷하다란 뜻인데 뒤를 보니까 일본의 투자 전략과 비슷하다. 질문 드릴게요. 한국의 투자 전략이 일본의 투자 전략보다 비슷하다. 비교 대상 일치해주고 있죠. 그런데 비교 대상 일치할 때 중복을 영어는 극도로 싫어하죠. 뭐가 중복돼요? 투자 전략 계속 중복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투자 전략이라고 또 쓴다 안 쓴다?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investment strategies, 복수명사를 지칭하기 위해서 우린 저기 멀리 앞에 있는 복수명사 지칭하는 거 뭘 쓴다? 그렇죠. those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those라는 대명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역시나 these 같은 것들은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되나요? 적어도 한 단어 이상 떨어진 멀리에 있는 걸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대상 일치할 때 that과 those만 쓰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근데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어요. 가봅시다. those는 이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those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도 나왔을걸요. 오케이. 이 those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럼 선생님 저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란 뜻이 있나요? 맞아요. 이 those를 단독적으로 혼자 쓸 때 사람들이란 뜻인데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뭐뭐한 사람들이죠. 그럼 뭐예요? 뭔가 형용사의 꾸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those 뒤에 뭔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오게 될 텐데 그게 요게 있습니다. 주로 관계절, 관계대명사라는 who가 올 겁니다. 사람이니까 who가 오겠죠? 그래서 those who를 여러분들 눈으로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게요. Those who work on Saturdays. 그렇죠? who부터 Saturdays까지가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서 어떻게 해석한다? 즉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are entitled to vacation days. 휴가에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those who인지 또 밑에 보니까 anyone who인지 선택 문제가 자주 나왔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those는 사람들이고 anyone은 누구든지란 뜻이니까 해석으로 구분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 해석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문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사람들이죠. 들이라는 건 뭐죠? 복수죠. 맞아요. 우리 those는 복수명사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명사 those who 뒤에 work라는 무슨 동사? 복수동사 쓰고 있죠? 여기 s 안 붙어 있네요. 현재 동사에 s가 안 붙어 있으면 복수 취급하죠. 그러면서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전체의 동사에도 뭐가 나와요? 맞아요. are이라는 복수동사. 그렇죠? is를 쓰지 않는 거죠. 이거 문법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해석 구분이 아니에요. 근데 anyone은요. anyone who 뭐뭐 하는 누구든지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anyone은 무슨 취급한다? 맞아요. 얘는 단수 취급합니다. anyone은 단수예요. 누구든지란 뜻이지만 단수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nyone who 똑같이 앞에 있는 anyone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인데 who works s 붙어 있죠. 단수 동사 쓰죠. 그러면 토요일에 일하는 누구든지 is entitled 비슷한 뜻 같지만 is라는 또 단수 동사 쓰고 있죠. 그럼 여기에 절대 are는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anyone과 those를 구분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단수와 복수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와서 이번에는요. this, these, that, those. 선생님 또 배울 게 남았나요? 네,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명사들이 이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배울 거예요. 선생님, 대명사인데 왜 형용사 역할을 하나요?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여러분 대명사는 당연히 대명사니까 명사 자리에 쓰여요. 근데 웃긴 건 몇몇 대명사들은 형용사의 역할도 합니다. 형용사가 뭐죠? 명사를 맞아요. 수식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형용사와 달라요. 우리 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면서 명사와 같이 붙어서 쓸 때는 무조건 단수 복수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명사 뒤에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때 단수를 꾸밀지 복수를 꾸밀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별표 관사를 대체합니다. 관사를 대체해서 쓰일 거예요. 즉, 이 대명사들은 관사의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용사와 달라요. 관사를 대신해서 쓰게 된다. 즉, 관사와 중복돼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울 this, these, that, those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죠. 형용사의 역할로서 뒤에 명사와 같이 붙어서 쓰이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this, that은 당연히 이것저것 혼자서 쓰일 때도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명사 꾸밀까요? 단수 명사 꾸미겠죠. 그래서 이 뭐뭐 저 뭐뭐라고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럼 밑에 문제 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this냐 this냐 선택 문제인데 뒤에 보니까 professional development seminar라고 되어 있죠. 딱 보니까 명사 덩어리인데 seminar 단수 취급하고 있죠. 단수 명사니까 뭘 찍는다? this를 찍어주셔야 돼요. 이 세미나가 되겠죠. 그런데 these나 those를 쓴다는 건 얘네들은 혼자 쓰여도 저것들 이것들이란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명사 꾸민다? 복수명사 꾸밀 겁니다. 그래서 이 뭐뭐들 저 뭐뭐들이라고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 문제 볼게요. manuals 우리 사용 설명서죠. 그런데 s가 붙어 있네요. 복수명사네요. 그럼 that은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those manuals라고 쓰고 있죠. 됐나요?
하나 더 체크. 지금 여기에 더나 같은 관사 같은 거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왜? those not this를 쓰게 되면 당연히 관사를 대체해서 쓴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단수명사가 나올지 복수명사가 나올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를 정리할 건데 제가 하나하나 발음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시다. 첫 번째, one, another, the other, other, others, the others가 있어요. 이 6가지, 얘네가 명사 역할을 할 때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를 좀 구분할 건데, 자, 그럼 우리는 명사 역할부터 해볼 건데, 명사 역할을 할 때 일단 other은 혼자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other은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따 형용사 역할만 보게 될 거고, 일단 one, another, the other, other, others, the others가 있는데 얘네들 명사 역할을 할 때는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얘네가 또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걔네들은 조금 외우긴 하셔야 돼요. another 뒤에 무슨 명사가 나오고 the other 뒤에 단수, 복수가 나오는지 그거는 좀 이따 외워볼게요. 그런데 먼저 이해하고 암기하면 충분히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네가 명사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세요? 혹시 과일? 사과 2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요거 동그란 거 사과예요.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제가 찝었어요. 정해지지 않는 단수 가산 명사를 나타낼 때 우리 어떻게 쓴다? one을 쓰죠. 하나, 제가 하나 먹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하나 먹은 거예요. 그럼 하나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one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질문, 하나를 먹고 남은 2번째 사과를 이제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드릴 때 이 사과 2번째 지칭되는 사과인데 여러분, 제가 먹은 사과와는 다른 사과죠. 그럼 뭐예요? 제가 먹은 거와는 다른 거니까 다른의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맞아요. other이라는 게 다른이란 뜻의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질문, 여러분 2번째 사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면 또 남은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특정한 사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죠? 질문, 특정될 때 붙이는 관사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the other. 나머지 하나를 지칭할 때 the other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린 관사에 대해서 살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거 가지고 결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볼까요? 가봅시다. 이번에 사과 3개가 있어요. 3개.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냥 제가 먹었어요. 아무거나 하나 영어로 뭐라 한다? one. 그렇죠? 근데 2번째 사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 2번째 사과. 제가 먹은 사과와는 다른 거니까 뭐를 붙이고 시작한다? 맞아요. other를 붙이고 시작할 겁니다. 질문. 여러분, 근데 아까와 달리 이 2번째 사과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면 또 남아있는 사과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3번째 사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금 2번째로 드린 사과는요, 여러분들 2개 중에 그냥 1개의 사과를 드린 거죠. 1개를 지칭하는 관사가 뭐예요? 근데 모음이니까 on이 되겠죠? 근데 이걸 아예 한 단어로 붙여서 쓸 겁니다. another. 그렇죠? 또 다른 하나. 그래서 얘가 another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nother은 또 다른 하나, 추가적인 하나를 지칭할 때 주로 another를 씁니다. 근데 마지막은 끝났네요. 특정한 사과만 남아있네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the other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라고 지칭한다? the other. 그러면 질문, 여러분 어쨌든 one도 하나고 another도 하나고 the other도 하나인데 하나지만 이게 의미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one은 그냥 아무 불특정 그냥 하나를 지칭할 때 쓰는 거고, 그 지칭된 명사에 또 추가적인 하나를 지칭할 땐 another, 그리고 무조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the other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이번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은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 찍었어요. 아무거나 하나 뭐라고 한다? 무조건 one이라고 할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2번째, 또 다른 하나 사과를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사과, 제가 먹은 사과와는 다른 거면서 그냥 여러 개 중에 1개니까 맞아요. another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1개씩 묶지 않을 거예요. 봉투에 담아서 여러 개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제가 먹은 사과와 다른 사과이면서 여러 개일 때 우린 명사에 뭘 붙이죠? s. 그렇죠? s를 붙여서 그래서 얘가 others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또는 다른 몇 개라고 해석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입니다. 나머지 전부를 다 봉투에 담았어요.
그럼 다른 거이면서 복수니까 s까지 붙이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 나머지 전부의 사과를 다 드리고 나면 또 남은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특정 사과들을 다 드린 거니까 특정될 때 붙이는 뭘 붙인다? 더를 붙여서 the others, 나머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others와 the others의 차이점도 아시겠죠? 다른 것들과 나머지 다른 것들 전부를 지칭할 땐 the others를 쓰게 된다는 거. 그리고 s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무슨 취급? 복수 취급하는 명사처럼 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아,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 부정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왜 부정일까요?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용어가 헷갈리면 용어 버리세요. 우린 뭐만 하시면 돼요? one, another, the other, others, others, the others. 요 차이점만 알고 계시고 얘네들이 어떤 원리를 가진다? 관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만 보세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5개 중에 아무거나 손가락 하나, one이죠? 그럼 질문, 요 4개를 다 뭐라고 할까요? 대답해보세요. 다른 거이면서 나머지 여러 개죠? 특정 4개. 아, the others. 그렇죠? 하나 빼고 나머지 4개는 다 the others가 되겠죠.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5개 중에 하나, one. 그런데 요거 하나 뭐라고 하죠? 또 다른 하나, another. 그렇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요거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또 another죠. 왜? 또 다른 하나니까. 그리고 또 another고 그럼 남은 하나 이거 뭐라고 한다? the other.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몇 번만 복습해도 평생 까먹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얘네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볼 겁니다. 자, 근데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얘가 살아나네요. 맞아요. other이 살아나요. other은 신기하게도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명사 자리에 혼자 쓰이진 않아요. 뭐 s가 붙거나 더가 붙거나 하지 않는 이상 혼자서 쓰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뭐가 사라졌어요? 맞아요. 공통점 하나가 있죠. s가 붙는 애들은 절대로 영어에서 형용사 역할 못합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s가 붙어있는 복수 형태들은 절대로 형용사 역할 하지 못해요. 얘네뿐만이 아니라 모든 s가 붙어있는 것들은 형용사로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one, another, the other, other인데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뭐가 핵심이었죠? 무슨 명사를 꾸미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가볼게요. one은 당연히 혼자 쓰여도 단수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도 당연히 단수 명사를 꾸미겠죠. one person 이렇게 꾸미게 될 겁니다. 됐어요? 이건 너무 쉬워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another 또 다른 하나죠. 그런데 형용사처럼 쓸 때 당연히 단수 명사를 꾸밀 겁니다. 그럼 뭐예요? 또 다른 하나의 명사. 그래서 another assistant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관사도 없고요. 그리고 형용사처럼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럼 another assistant 또 다른 한 명의 뭐 조교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런데 세 번째도 별표예요. 자, the other 복습합시다. 아까 the other를 혼자서 쓸 때 무슨 뜻이었어요? 나머지 한 개라는 뜻이었죠. 남은 하나는 무조건 the other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게 얘가 형용사처럼 쓸 때 그럼 선생님 단수 명사를 꾸미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웃긴 건 단수와 복수 그리고 불가산 명사까지 모든 종류의 명사를 다 꾸며줍니다. 아, the other은 뭐다? 모든 종류의 명사를 다 꾸며준다. 그럼 밑에 볼게요. the other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단수만 나오는 게 아니죠? departments, s 붙어 있죠? 나머지 부서들 이렇게 다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sales department, 우리 영업부서가 그들의 목표를 초과해냈대요. But 그러나 the other departments, 나머지 부서들, 즉 영업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부서겠죠? 그렇죠. failed to achieve,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체크 하나 할게요. 주로 단수나 복수를 꾸미는 걸 많이 보실 거고 영어에서 이 불가산 명사를 꾸미는 예문은 많이 못 보실 겁니다. 그래서 주로 단수, 복수 다 꾸밀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되 주로 복수 명사 꾸미는 거를 토익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해 두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other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other은 되게 생소하죠? other이라는 거는 혼자 명사 자리에 명사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무조건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미는데 그럼 복수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꾸민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 명사를 수식하진 않습니다. 이 other은요 절대로 단수를 꾸미진 않아요. 특히 다른이란 뜻으로 쓰일 건데 밑에 보니까 other companies라고 복수명사 꾸며주고 있죠. 그럼 다른 회사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뭐 어떤 건 단수 꾸미고 어떤 건 복수 꾸미고 이거 꼭 구분해야 되네요. 네, 구분하셔야 돼요. 이 무작위로 보기 4개로 주고 무슨 명사 꾸미게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배운 6개 있죠? one, another, the other, others, the others. 당연히 뭐는 외우셔야 돼요? 의미는 외우셔야 돼요. 하나, 또 다른 하나, 나머지, 다른 것들, 나머지 것들, 뜻은 외우시는데 자, 이렇게 묶어갈 겁니다. 3개 묶어볼게요. 자, 3개, 요렇게 묶을 겁니다. 왜? 이 one, another, the other이 명사, 형용사 역할을 다 해요. 아, 얘네는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는 대명사구나. 그런데 뒤쪽의 명사의 수가 뭐냐면 맞아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어떤 명사를 꾸미는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one, another은 단수명사 꾸미죠. 또 the other이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무슨 명사? 모든 종류의 명사를 다 꾸미죠. 맞아요. 단수, 복수, 불가산 다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 동그라미 칠게요. 그렇죠. other를 따로 묶을 거예요. 왜? other은 무슨 역할 못한다? 명사 역할 못합니다. 무조건 무슨 역할만 한다? 형용사처럼 쓰이고 뒤에 있는 무슨 명사? 단수를 뺀 복수와 불가산 명사. 다시 other은 복수와 불가산 명사를 꾸밀 겁니다. 그리고 밑에 others와 the others 묶을 겁니다. 자, 명사 역할만 하죠. 왜 2개를 묶였냐면 얘네는 형용사 역할 못합니다. 무조건 명사 역할만 하고 특히 무슨 취급?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명사 취급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못하니까 뒤에 명사 꾸미는 것도 제가 적어놓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개를 3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고 뜻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하나하나 정리하셔서 문제 풀 때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전 문제를 적용해 봐야겠죠? 자, 오늘 명사라는 단어는 대명사라는 단어는 좀 길었는데 실전 문제 오늘 7문제 준비했으니까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자, 25초 드릴게요. 갑시다. 자, 풀어봤나요? ABCD를 보니까 approach에 알맞은 형태예요. approach는 동사도 돼요. 접근하다, 타동사로 쓰이죠. 근데 명사도 됩니다. 근데 빈칸 앞뒤를 한번 볼까요? 빈칸 앞을 보니까 관사 on이 나왔어요. 그리고 innovative, 혁신적인, 그리고 명사, 그리고 빈칸 뒤에 전치사 to로 끊어져 있죠? 잠깐만, 순서를 지킨다 그랬죠? 어떤 순서 지키죠?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킵니다. 아, 관사, 형용사, 명사. 그러면 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뭐예요? 명사를 꾸미고 이 자리는 100% 명사 자리겠죠? 그럼 명사가 아닌 것들부터 지워볼게요. 자, A, B, L이 붙으면 명사 아니죠? 형용사죠? 또 ED 붙으면 동사 또는 형용사, 분사, 형용사가 되겠죠? 당연히 명사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approach가 명사잖아요. 그럼 이거 뭘 골라야 되나요? 자, 힌트 하나가 있어요. 앞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on이 붙어 있죠. on은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인데 S분은 이런 여러 개랑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정답 뭐예요? B번. 그렇죠. Innovative approach. 뭐예요? 혁신적인 접근법 방법이 되겠죠. 마케팅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이 스몰 비즈니스가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approach 여기서는 명사 형태로서 단수명사 on이 붙어있기 때문에 s가 안 붙은 채로 B번 그리고 명사 자리 어떻게 된다? 관사, 형용사 빈칸 있으면 그 자리는 명사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가볼게요. 2번 문제 25초 드릴게요. 오케이. 자, access에 알맞은 형태인데 잠깐만. 빈칸 앞을 보니까 with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리고 exclusive라는 형용사 그리고 뒤를 보니까 또 전치사 to가 있어요. 또 수식어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배웠죠?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 명사. 그런데 형용사만 나와 있으니까 힌트가 2개나 있는 거예요. 전치사 뒤면서 형용사 뒷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럼 exclusive는 당연히 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ed 형태와 ble 형태는 절대로 명사 아닙니다.
그러면 A 아니면 B인데 자, 만약에 access를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절대로 이 문제 풀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exclusive 앞에 관사 어나 on도 없어요. 더도 없죠. 그럼 만약에 access가 셀 수 있는 명사, 가산 명사라고 치면 적어도 뭐는 붙어 있어야 돼요? 복수형 s라도 붙여서 써야 되죠. 왜? 어나 더, s나 더 s를 붙여서 써야 되는 게 가산 명사의 특징이니까. 근데 만약에 access가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라면 그냥 혼자 덩그러니 써야 되니까 정답이 B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기를 이렇게 교묘하게 내요. 모르면 못 풀어요. 아시겠죠? 아까 배웠습니다. access, 접근,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정답 B번이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우리 approach도 접근이고 access도 접근인데 차이가 있죠? 물론 해석상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approach는 셀 수 있어서 아까 on이 붙어 있었죠? 근데 access는 셀 수 없습니다. 그냥 형용사의 꾸밈을 단독으로 받고 관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ccess, 접근 또는 접근 방식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떤 독점적인 접근권을 제공받았습니다. 고객들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세 번째, 요거는 빠르게 드릴게요. 20초 드리겠습니다. 갈게요. 빈칸 앞뒤를 한번 볼까요? 빈칸 앞에 전치사 of가 있어요. 근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빈칸의 앞에만 보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라 그랬지? 목적격 C번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빈칸 뒤도 봐야겠죠. 빈칸 뒤를 보고 정확하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판단해야 돼요. 자, 뒤를 보니까 이미 credit card application이라는 뭐가 있죠? 명사 덩어리가 있죠. 신용카드 신청이라는 이미 명사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전사 뒤에 명사는 이미 충족이 된 거고 가운데 인칭대명사를 넣는 건데 잠깐만 뒤에 명사랑 함께 묶어서 쓸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이 세상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유격. 그렇죠? 소유격 정답 뭐예요? B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빈칸의 앞과 뒤를 잘 파악하셔서 어떤 인칭대명사가 들어가는지 꼭 보셔야 되고 물론 가끔 해석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거의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도록 낼 거예요. 아시겠죠? 전치사 있고 뒤에 명사 있으니까 명사랑 묶여서 쓰이는 his credit card application 그의 신용카드 신청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어렵지 않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얘는 제가 25초를 드릴 건데 헷갈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보세요. 자, 25초 갑시다. 시작! 갑시다. 보기부터 볼게요. there는 뭐죠? 그냥 거기서라는 부사죠. that, those, 오늘 배운 대명사. there는 뭐야? D번에. 소유격, 그들이란 뜻이죠.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빈칸 앞에 전치사도 있고요. 빈칸 뒤에 또 전치사 있어요.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100% 명사, 혼자 단독으로 써야 되는 자리죠? 질문, 당연히 소유격은 안 돼요. 여러분, 소유격을 쓸 거면 뒤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면 못 써요. 근데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그냥 단독적인 명사 자리겠네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안 되겠죠? 그럼 뭐예요? that those. that those 대명사네요.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하세요? 앞명사를 지칭해주기 위해서 쓰겠죠. 근데 that those를 썼다는 건 맞아요. 비교대상 일치입니다. 자, 이 비교대상 일치 문제에서 that those가 나오잖아요. 앞쪽에서 무슨 명사를 지칭하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큼은 조금 문맥을 파악하는 문제들도 나오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파악을 해볼까요? 갑시다. 어떻게 볼 수 있는지. The policies, 이게 주어 같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질문, implemented, 이게 동사일까요? 이 문장 구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얘가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죠. 왜? implement는 실행하다.
타동사니까. 근데 우리 수동태 시간에도 배웠고 분사 시간에도 배웠죠? ed 형태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수동의 ed고 그럼 이거 뭐예요? 형용사.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고 뒤쪽에서 꾸며주는 분사 형태. 바로 지난 강의에서 했던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현 정부에 의해서 실행된 정책들이죠. differs 우리 얘가 동사가 됩니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significantly 엄청나게 다르다. 뭐와? 우리 differ from 하면은 하나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수거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뭐와 다른 거예요? 이전 정부의 그것들과는 다르대요. 지금 그럼 비교하는 대상이 뭐죠? 현 정부의 정책과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비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policies, 정책들, 얘를 지칭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복을 실으니까 복수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뭘 쓴다? those. 그렇죠. 정답 그래서 C번이 되는 거예요. 지칭해주는 명사, 비교 대상 일치를 할 땐 that과 those를 쓰고 복수를 지칭해주니까 those를 쓰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5번 문제. 여러분 5번 문제 잘 풀어보세요. 25초 드리겠습니다. 갈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A, B, C, D 대명사들이죠. 뜻은 알아야 되고요. 네, 빈칸 앞뒤를 볼게요. 빈칸이 맨 앞에 있네요. 그러면 주어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접속사 후, 관계대명사 우리 곧 배울 텐데 후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쭉 나와 있고 동사가 나와 있죠. 관계절 쭉 이어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are이 전체의 동사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런 길다란 덩어리가 들어간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길다란 덩어리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 덩어리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 후를 통해서 문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고 주어 자리에 혼자 쓰이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관계대명사 후에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한정적이에요. 뭐? anyone과 those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this나 that은요 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뒤에 관계대명사의 꾸밈을 받지 못해요. 문법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으면 무조건 지우시면 돼요. 그런데 anyone who, those who 잠깐만 이렇게 뒤에 있는 형용사의 꾸밈을 받을 때 anyone 무슨 뜻? 누구든지 those 무슨 뜻? 저것들 아니죠?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강의에 참석하길 원하는 누구든지일까? 강의에 참석하길 원하는 사람들일까? 뭐지? 이러고 있으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있다? 문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anyone 무슨 취급? 단수 취급. those 무슨 취급? 복수 취급. 그렇죠? 단수 복수 파악할게요. 힌트가 두 개나 있네요. want 그리고 are. 둘 다 뭐예요? 복수 동사죠. 그러면 주어가 뭐라는 거예요? 복수 취급하는 거. 그렇죠? 정답 뭐예요? tho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those who want to attend the lecture. 강연에 참석하길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nyone who, those who 선택 문제 많이 나오니까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6번 문제입니다. 빠르게 풀어볼게요. 20초 드릴게요. 갑시다. 자, 풀어봤나요? 아까 전에 표 기억하세요? 이 6개 중에 4개가 무작위로 나왔는데 얘네를 보고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일단 어떤 쓰임이 있는지 볼까요? 빈칸 앞에 while 접속사네요. 뭐 반면에 또는 비록 뭐뭐이지만 그런데 또는 뭐뭐하는 동안 해도 되죠. 근데 뒤를 보니까 prefer 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예요. 잠깐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인데 이 보기 4개 중에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other은 안 되죠. 왜? other은 명사 역할 한다 못한다? 못해요. 뒤에 있는 무조건 명사를 수식해서 복수명사나 불가산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지금은 얘는 그냥 주어 자리에 단독으로 써져 있잖아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the other, another, others 다 명사 자리에 혼자 쓸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럼 이거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죠. 뭐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prefer. 우리 뭐예요? 선호하다. 복수 동사네요. s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무슨 취급? 복수 취급. 질문 드릴게요. the other, another 둘 다 뜻은 다르지만 어쨌든 뭘 지칭한다? 한 개를 지칭하죠. the other은 나머지 하나, another은 또 다른 하나. 하나면 단수네요. 그럼 s가 붙어 있어야 되죠? 안 붙어 있잖아요. s 복수 명사를 찍어주셔야겠죠. 우리 others나 the others는 무슨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초 드릴게요. 갑시다. 풀어봤나요? 자, 6개 구분이 돼야겠죠? 갑시다. 빈칸 앞에 보니까 but이라는 접속사 있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department라는 명사가 있고 encounter 동사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A, B, C, D가 부정대명사인데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찍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또 지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뒤에 있는 명사를 못 꾸미는 명사 역할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S가 붙는 애들은 절대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Others, the others 지워야겠죠. 근데 another, 형용사 역할 가능해요. The other, 형용사 역할 가능한데 자, another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무슨 명사만 꾸민다? 단수만 꾸미죠? 왜? 어차피 하나니까. 근데 the other는 특이했죠. 혼자 쓰일 땐 하나란 뜻이지만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단수명사 당연히 꾸미죠. 그런데 뭐도 꾸민다? 복수도 꾸미고 불가산명사 그렇죠? 모든 종류의 명사를 다 꾸며줄 거예요. 그러면 뒤에 department라는 부서들이라는 복수명사 나와 있죠? 그렇죠? 복수명사니까 뭘 찍는다? 정답 C번 the other departments가 되겠죠. 이거 아까 했던 예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케팅 부서는 성공적인 어떤 광고를 출시했는데 하지만 나머지 부서들, 나머지 마케팅 부서를 빼고 나머지 모든 전부 부서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7번 문제였습니다. 독학러 분들과 함께한 이 프로젝트가 벌써 절반이 넘게 진행됐죠?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언제? 9강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복습은 무조건 필수고요. 강의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